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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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열입니다. 때로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특히 고용과 관련한 뉴스에서 말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을 알고 있지만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 기자, 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정부에서는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보도됐을 경우에 이후 사실 확인을 한 뒤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와 블로그에 정정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용 관련한 뉴스들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게시판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됐던 내용 중에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 한 기사에서 기업이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이후 계속 고용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정년이 있는 기업에서 만 60세가 지난 뒤에도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재정 투입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땠나요? 네, 그런데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기사와 같이 60세 정년 근로자의 고용 연장 기업에 대한 분기당 30만 원 지원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기사에는 기존의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줄었을 때 연 1,080만 원을 지급하는 장년 고용 안전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과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통합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년 고용 안전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50세 이상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 및 간접 노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줄었을 때 지원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기사 내용 중에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금이며 지원금도 월 60만 원이 아닌 월 24만 원에서 4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용이 다소 다른 내용이 많았네요. 특히 정년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제도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좋은 참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때 몇몇 언론사에서는 내년부터 50인에서 299인 기업들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연기되거나 300인 이상 사업장처럼 계도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50인에서 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기 연기와 계도 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기사는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어땠나요?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실태조사, FGI,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보완 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시행 시기 연기, 계도 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섣부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계도 기간이 다시 있을 거라 생각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엔 어제도 말씀드렸던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기사에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을 다루며 고용부 재정 지원 일자리 세부 사업은 69개나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 조사과를 설치하고 고용보험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벌금과 징역의 처벌 기준을 높이고 추가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일자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유익했던 정보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8월 한여름 특집으로 과일과 관련한 상반된 두 가지 경제 용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레몬마켓과 피치마켓입니다. 보기와는 달리 그냥 먹으면 시큼하기만 한 레몬. 그래서 미국에서는 레몬은 속어로 불량품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레몬마켓은 우량품은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가득한 시장을 뜻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불량품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정보 때문입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시고 맛없는 레몬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몬마켓의 이론을 만든 경제학자 조지 에컬로프는 이 같은 레몬 시장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고 있습니다. 네, 시큼한 레몬에 이러한 경제학적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레몬마켓과 상반되는 과일은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숭아입니다. 이 복숭아를 뜻하는 피치마켓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복숭아는 레몬과 달리 제철이라면 굳이 맛있는 것을 공들여 고르지 않더라도 대부분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적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우량한 상품을 살 수 있는 시장을 피치마켓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레몬마켓과 피치마켓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정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를 알고 있으면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훈은 단순히 경제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많은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느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언제나 여러분께 정확한 양질의 고용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